2022년 테슬라 주가 폭락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이슨 드볼트, 원조 테슬라 백만장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이슨 드볼트는 이미 테슬람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바로 2021년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테슬라 투자로 성공해 파이어를 선언했는데요. 원조 테슬라 네어이자 원조 파이어족인 셈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자 드볼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싸도 너무 싸다고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집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주당 123달러에서 139달러 사이 매수로 총 4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드디어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주가는 폭등하게 되었죠. 드볼트는 이 추가 매수로 약 5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게 됩니다. 드볼트는 2009년 테슬라 로드스터를 처음 보았고 2년 후인 2011년에는 테슬라 모델 S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2년 후인 2013년 테슬라 차를 인도받아 집에 오는 길에 주당 2달러에 수천 주를 매수하면서 테슬라 투자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드볼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무도 주식을 원하지 않을 때 나는 주식을 계속 샀다. 전기차가 모든 면에서 가스차보다 우월하고 당시에는 테슬라에 대항할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와 석유 사업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하고 말이죠. 드볼트는 현재 약 48,000주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을 판 돈으로 대출을 정리했고 기분이 아주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해변 근처에 새 집을 렌트했다고 합니다. 제이슨 드볼트를 과감하게 테슬라 투자로 이끈 원동력은 바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라고 밝혔는데요. 월마트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10년 후에 투자했어도 3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 투자에 대해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터 린치의 대표작 One Up on Wall Street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슨 드볼트는요, 한 번도 테슬라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업체가 되어 혁신을 몰고 올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 드볼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말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자기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간 동안 테슬라 주식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을 때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월마트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10년이 지나 투자했어도 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드볼트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긴 기간 동안 늘 테슬라 주가가 비싸 보였다고 했습니다. 애플 주가도, 아마존의 주가도,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도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도 늘 비싸 보였던 거죠. 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주가는 늘 비싸 보인다는 것이 드볼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역량과 성장성을 믿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만이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주위에서 투자 기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항상 작은 슬로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동 모터가 기계 엔진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늘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드볼트이기에 전기로 가는 테슬라를 보았을 때 바로 이 차가 혁신을 몰고 올 것이란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늘 우리 주위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드볼트는 테슬라 투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늘 테슬라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테슬라를 비난했지만, 드볼트는 테슬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투자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기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 공부하고 분기마다 실적 발표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공매도들의 노이즈를 멀리했던 것이 성공 투자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최소 7년 이상 테슬라에 투자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게 될 테슬라를 기억하라고 했죠. 일곱 번째는요, 매수 시점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볼트는 7년간 30번 정도 테슬라 주식을 나누어서 매수를 했는데요. 은행 계좌에 3만 달러가 쌓이면 2만 달러치 주식을 매수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마진 대출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6번의 마진콜을 받았는데요. 이때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 2,000주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장기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은 수입을 받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도 늘어나게 되므로 투자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볼트는 노동을 통해 먼저 수입을 극대화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드볼트 자신도 구글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 3년에서 5년 동안은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만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투자금을 늘리는데 먼저 노력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자신이 왜 투자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요.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알아보았고 31에 투자를 시작해서 무려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했기에 제이슨 드볼트는 39에 파이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식을 원하지 않을 때 나는 주식을 계속 샀다. 전기차가 모든 면에서 내연기관차보다 우월하고 당시에는 테슬라에 대항할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와 석유 사업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고요. 테슬라 주가가 지난 1년간 고점인 415달러 약 51만 원에서 101달러 약 12만 원으로 76% 하락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테슬라 회사 매출은 51%, 순이익은 2배가량 늘었고 수만 명에게 FSD를 배포했다. 테슬라의 매력적인 주가가 나를 이끌었다. 무시하기엔 너무 저렴한 가격이었다. 라고 했죠.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젊은 시절부터 실천했던 제이슨 드볼트는 우리에게 또 한 번 테슬라 100만 장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제이슨 드볼트가 될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캐시 우드는 바론 캐피탈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캐시 우드의 중요한 관점이 있어 인터뷰에서 의미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핵심 빅테크는 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을 팡으로 지칭했고요. 최근 떠오르는 빅테크 7개 그룹을 The Magnificent Seve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메타, 테슬라,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Magnificent Seven 그룹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핵심 기술 기업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미래 핵심 기술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최근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1950년대는 멋진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매우 나쁜 시기의 전조였다고 했는데요. 경기 침체와 하락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크는 자신들의 렌즈로 시장을 본다고 했고요. 테슬라는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더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룹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아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바텀업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투자 기업을 선택할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고 신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규모를 측정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일관된 비율로 감소하는 학습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아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주로 관찰해서 신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여러 부문으로 확장되고 대중시장 기회로 전환될 것인지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파워트레인, 배터리 기술 등을 활용해서 아크는 정답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생산 대수가 2배씩 늘어날 때마다 비용은 28%씩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기차 총 소유 비용은 내연 기관차보다 낮아질 것이고 향후 차량 판매 가격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65% 증가했고 가솔린 차량은 7%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아크의 ETF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크의 포트폴리오는 훌륭하고 올해 시장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인정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인공지능의 더 큰 수혜자가 될 다른 많은 주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산업의 하드웨어적 발전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순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엔비디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테슬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산업의 기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프로젝트이며 로보택시 플랫폼과 더불어서 향후 6배에서 7배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GM과 포드를 비롯한 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NACS 충전 표준을 따르게 된 것만 보아도 테슬라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향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모두 모여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FSD를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 테슬라는 앞으로 더 많은 차이를 이들 기업들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년 자동차 사고로 4만 5천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25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0%에서 90%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의 사고율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이 승리할 것이고 그것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들보다 40% 더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CEO로서 일론 머스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2014년 아크가 첫 번째 펀드를 개설한 날로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했는데 2015년 한 미디어에 출연해서 일론 머스크는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명가이고 르네상스 시대 지동설을 발견했던 코페르니쿠스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는 전 트위터인 X 플랫폼의 문제들을 그런 측면에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여론에 대한 권력의 검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플랫폼 세계의 공공광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현실 세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런 부분에서 신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공지능이 현재 보여지는 모습보다 앞으로 분명 더 발전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틀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더 많은 정보로 완벽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7월 2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라이선스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버터 자산운용사의 진 먼스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라이선스화할 경우 연간 200억 달러, 한화 26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 먼스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금융 잠재력 측면에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미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해서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진 먼스터는 이미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가 벌인 치킨 게임으로 인해 원가를 낮추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기차 충전소를 스스로 건설하기보다는 테슬라의 NACS 충전 표준을 받아들이고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결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도 신기술을 새로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테슬라의 FSD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도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고 그 다음 해인 2008년 7월 10일부터 아이튠즈의 업데이트 형태로 앱스토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앱스토어는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2008년 7월 11일 500개였던 애플 앱스토어의 앱은 2017년 1월 220만 개가 되었고 다운로드 수는 무려 1,300억 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입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 우리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앱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스마트폰이 우리의 확장된 인공지능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인간은 사이보그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아이폰이 몰고 온 엄청난 파급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 먼스터는 테슬라가 현재 월 199달러인 FSD 구독 패키지 가격을 100달러로 낮추고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과 사이버 트럭에 25%가량 판매한다면 연간 매출은 40억 달러, 5조 2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설치나 사용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70-8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 먼스터는 5년이 지나면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 26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영업이익을 약 20%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슬라의 10년 후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진 먼스터는 비록 추정치가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왜 애플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인지를 진 먼스터와 댄 아이브스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7일 뉴욕타임스는 깜짝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2배인 연간 100만 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부지 사용 확장 신청서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전기차 생산 시설은 연간 50만 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폭스바겐의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 공장이 됩니다. 폭스바겐 독일 공장 생산 능력이 연간 81만 5천 대니까 테슬라 베를린 공장이 확장되면 연간 15만 대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현재 기가 베를린에서는 모델 Y만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산 능력이 확장되면 베를린 공장에서도 다른 종류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생산 능력도 확대되게 되는데요. 현재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는 연간 5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2배 확장되면 배터리도 2배인 100기가와트시까지 늘리게 되는 거죠. 테슬라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우선 과제를 생산량 확대해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생산하면 다 팔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고를 빼면 사실상 재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50%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혁신 기업이죠. 일론 머스크는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만간 자동차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마진을 희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3분기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면 마진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등으로 실적 발표 후 거의 10%가량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마진 감소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4680 배터리셀 확장을 위한 설비 투자, 사이버트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도조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한 투자 등 생산 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회성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회성 요소를 제외한 조정된 에비타 마진은 18.7%로 전 분기 18.3%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긍정적 투자가 선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차량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추었음에도 오히려 조정된 에비타 마진이 18.7%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요소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 매도가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오히려 낮은 가격에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유럽 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과감하게 확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작년보다 66%나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경유차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전환 추세가 유럽에서 정말 빠른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280만 대였지만 7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3배 넘는 106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로서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기지로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활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지역의 금속노조 지부장인 디르크 슐체는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확장을 통해 직원 수를 현재 10,000명에서 22,500명으로 늘리겠다는 테슬라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이처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